식사는 잘 하고 오셨나요? 되게 바쁘실 텐데도 오전 오후로 이렇게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도민이 주인인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대도민 제안을 할 예정인데요. 회견문 발표 이후에는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응답과 관련해서는 이제 발표된 회견문 내용으로 국한을 하고자 하오니 이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향후 다른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논평 등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를 열망하는 도민사회에 무지개 연정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아름다운 제주도를 꿈꾸면서 실천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 애써 오신 많은 분들이 노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나 하는 두렵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상대편 후보들이 과장되고 왜곡된 흑색 선전임에도 저의 인생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화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제주의 아름답고 활기찬 새로운 비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문재인 정부를 꼭 성공시켜 한반도의 평화 통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우리들이 고향인 제주도를 사람 사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로운 제주도를 만들어갈 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이면서 도민들과 함께 승리하겠다는 다짐과 제주사회 혁신을 위한 저희 약속과 제안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제주 비전을 맞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외형적 성장에 치중했던 제주의 발전 전략은 이제 전환의 때가 왔습니다. 개발지상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철진한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도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함께 문대림의 제주 비전은 자존과 공존의 환경자치도를 이루기 위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 사랑과 환경의 가치가 제주사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과 더불어 진정 특별한 자치가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이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도민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촛불시민혁명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과 도민입니다.
제주 사회에도 촛불의 열망을 담보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는 진정한 풀뿌리 자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도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20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민투표로 실시하고 2022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주민 발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도민의 지혜를 도정에 반영하는 혁신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규모 연간 1,000억 수준 향상입니다. 읍면동 참여 예산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각 분야의 참여 예산 제도 도입, 전체 예산 운영 강행에 대한 도민공청회 개최 등 예산 편성권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겠습니다. 사문화된 주민투표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 제도를 보완하여 부정부당한 행정권을 도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정치적 다원성 확보를 위해 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대폭적인 자치권한은 집권여당이 도지사로서 당당히 요구하고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제주에서 민주와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새로운 민주연합 정치를 제안합니다. 저는 민주, 평화, 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민주세력,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 촛불 시민혁명에 동참했던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 제주사회를 혁신하고 모든 도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는 큰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적폐 세력은 이 연대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픈 단절이 훗날 따뜻한 감싸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색색이 이름들이 모여 제주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제주의 미래를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민주연합 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제주사회 연합정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제주도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정 운영의 원칙에서부터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결정은 수기민주주의 확대와 함께 이 기구를 통해서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제주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대림이 당선되어 제주도를 이끌게 되면 인사는 공정할 것입니다. 절차는 투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주인인 제주도로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 적폐 세력은 이 연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적폐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극보수를 합리적이지 못한 보수. 후보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오늘 제안이 뭐 당내 죄송하지만 소속과 아니, 이름을 뉴스원의 고동민 기자인데요. 오늘 제안이 지금 당내에서 이제 지난번 경선 때 갈등을 좀 있었던 김은남 후보에 대한 어떤 제안 포함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김 후보님하고는 좀 어떤 식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용 후보님께서 이제 선거권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민주당 본의 민주당 지지도에 비하면은 그 정도의 지지는 어떻게 못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어떤 제안인지. 이 부분은 그 존경하는 김은남 의원을 염두에 둔 제안은 아니고요. 김은남 의원님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당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이제 깊게 모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민주세력, 시민사회 세력, 진보정당 등 촛불 시민혁명에 동참했던 모든 분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선거가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일정 정도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정책이 안 보이고 또 시민사회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제주 도의동이랍니다. 첫 번째로 제주 특별법의 명칭을 지금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과 자치, 정부가 또 그렇다면 명칭을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혹시 지금 특별법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조항이나 내용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건지 그 특별법의 어떤 부분을 좀 바꾸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사회혁신연합정치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 고정의 이 위원회가 권한이라는 건 이미 도지사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의 권한이 있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지금 맡기시겠다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몇 페이지 나왔어요? 네, 첫 번째 그 특별법 얘기하고 그 연합정치위원회 어느 정도의 어떤 식으로 보정을 참여시키겠다는 건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 상품, 자본이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 상품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제 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목적 규정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 사람, 상품, 자본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된 겁니다. 역외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본과 개발 위주의 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염두에 둔 그런 법이었다. 그런 법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실상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비전대로 이루어져 갔는가? 라는 냉철한 비판을 해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제주의 정체성, 제주의 가치만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해 왔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러한 별도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미 세계는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별자유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이렇게 고집할 필요 없다.
해서 이것에 대한 군법을 추진하고 특별자치도를 뛰어넘는 또는 특별자치도를 폐기하는 그래서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낸 가치를 담아낸 환경과 자치, 동부와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 입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민사회단체 진영과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중이고 상당 정도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주연합 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지사직적으로 사회혁신연합정치위원회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정 운영은 말 그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하는 것입니다. 세력이 하는 것인데 이 세력이 건강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 기구에서 이제 어쨌든 인사에 관한 원칙은 아니더라도 다른 기준, 추천의 일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게 큰 지금 자치조직권의 툴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진정 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담보해낼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말로만 연정하겠다, 협치하겠다 해서 이게 혼자만 도지사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결국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담보해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투데이의 김광무 기자입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국제사회도시를 폐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진보정당들로 지금 이야기하는 아예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실 그런 생각까지 있으신 건지 그리고 이거와 같이 이야기가 되는 게 JDC 문제 알겠습니다. JDC 뭐 이전이나 해체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까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좀 질문이 나왔지만 적폐 세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적폐 세력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어떻게 잡고 계신 건지 이거 좀 궁금해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저는 아까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뛰어넘거나 폐기하는 수준의 제한을 고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10여 년 왔는데 이루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개발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주에 많은 정체성들이 훼손되고 있어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특별히 그런 규정은 안 되더라도 사람상품 자본의 이동은 이미 다른 여러 법들로 인해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고집할 필요가 없고 제주의 정체성, 미래지향성에 맞는 그러한 특별법으로 대체 입법하자. 그게 환경과 자치, 동부와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JDC 관련해서는 JDC를 처음 생길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특별한 배려. 제주 개발을 위한 국가 교통사 하나 기구를 제주에 줬다는 건 상당한 배려인데 그 운영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고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제대로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JDC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 없다. 다른 일들을 하게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발전 계획이
8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지난 도정에서 세운 그 계획안이 거기에 보면 계획허가제라는 말을 매우 강조합니다. 계획허가제. 계획허가제라는 말이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도시계획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먼저 계획하고 개발하라는 게 원칙인데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획관리제가 발달한 나라들의 경우 보면은 뭐 싱가포르나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보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만 해도 한 1000명이 넘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싱가포르라는 좁은 도시를 이제 공간에 대한 계획을 하듯이 우리도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JDC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기보다는 도지사 감독하에 둔다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저 여기 제주 공수령 기관이랑 그 수기민주주의 확대라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는 거고 중앙 후보님이 소통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문권을 제한하고 질문을 받지 않으시는 거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과 모순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슨 질문권을 제한해본 적 없습니다. 아까 비오토피아나 명예회원권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회자가 이제 앞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부탁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오늘 원희룡 캠프 쪽에서 비오토피아랑 골프장이랑 이런 여러 가지 이제까지 나왔던 의혹들과 관련해서 이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신지. 네, 저희가 양해를 구했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논평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후보님한테 직접 질문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윤 후보께서 직접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공개검증에 대해서 임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공개검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익제보 이후에 그리고 기자회견 그 토론회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많은 움직임들이 증거인멸이라든가 입맞춤이라든가 많은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비서실에 두고 왔다. 두 번째는 호주머니 갖고 왔다. 그리고 다음은 또 기억이 안 난다. 여러 차례 말 바꾸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